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질의를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로의 충전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관련해서 페널티 현상에 대한 질의가 두 개 와 있습니다. 그 페널티 현상에 대한 질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8일 날 메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내용 중 처음 접하는 부분이 많아 시작하게 들어왔는데 덕분에 하나씩 잘 배워나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다행이죠. 사실은 우리 발송변형 기술사뿐만 아니고 전기 분야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자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히려 비전공자들의 합격률을 보면 전공자들의 합격률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제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여전 비전공자이시지만 열심히 계속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일 배우 페널티 현상에 대해서 복습하는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해서 정리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 질문 첫 번째가 되겠죠. 성전 선로가 길어지면 왜 정전 용량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선로 길이 증가에 따라서 C가 커지면 L도 커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선로가 길어지면 당연히 정전 용량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도 커집니다. 그런데 인덕턴스의 증가분보다 정전 용량의 증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전 선로가 길어지면 인덕턴스도 커지지만 그에 비해서 정전 용량 C의 크기가 더 많이 커진다. 이렇게 저도 배웠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성전 선로가 장거리가 되면 될수록 L 인덕턴스의 영향보다 C의 영향이 더 커진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한번 더 볼까요? 자, 부하 정리에 따른 송전 선로에서의 전압 강화를 벡터로 표현한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래 1, 2, 이 부분 이해됐고, 이 부분 다 이해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선 무부하 시 송전 선로의 정전 용량의 영향이 커져서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무부하 시의 부하 전류가 진성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전 선로의 정전 용량이 지배적일 경우에 송전 선로에서의 제2의 IC의 XC에 의한 전압 강화를 고려할 때 그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썼냐면 자, 이 부분은 IC, XC 그러니까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전압 강화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 번째 그림을 주셨는데 이 세 번째 그림 보면 자 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ER 그래서 IR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90도 늦어서 IC, XC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ES가 되죠. 위상차는 이제 여기 당연히 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이 수전단 전압의 위상이 송전단 전압의 위상보다 앞선다. 그러면 계통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건 유효 전력은 단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전단에서 부하단으로 흘러가는 것이 유효 전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전단의 위상이 앞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전단에서 송전단으로 유효 전력이 흘러가야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여기서 우리가 계통의 진상, 즉 계통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뭐가 전류가 진상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통의 인덕턴스에 의해서 부하 전류, 즉 계통에 흐르는 전류가 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C에 의해서는
진상 전류가 L에 의해서는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C와 L에 의한 영향은 이 자체가 진상 전류냐 지상 전류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진상 전류에 의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 또 지상 전류에 의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 할 때 그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할 때의 그 임피던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로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로 임피던스. 그러니까 선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전압 강화를 발생시키는 임피던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XL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XC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교재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까요? 자, 선로의 충전에 의한 장애에서 페란티 현상이 있습니다. 이 페란티 현상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하가 아주 작을 경우, 특히 무부하의 경우에는 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에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충전 전류의 영향이 커져서 전류만 위상이 앞서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로로 흐르는 전류가 진상으로 되는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진상 전류 IC와 선로의 자기 인덕턴스죠. 선로의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기전력 때문에 수전단의 전압은 송전단의 전압보다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해석을 하자면 이 진상 전류 IC와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기전력,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로에 의한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진상 전류, 그다음에 선로의 인덕턴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ES는 ER 플러스 I의 R 플러스 I의 X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것은 뭡니까? ER을 기준으로 해서 수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송전단 전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그림이 뭐냐면 ER,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R에 의한 전압 강화, 그다음 플러스 90도 앞서서 X에 의한 전압 강화,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I의 임피던스, 즉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ES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해서 이제 송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송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ER을 놔두고 임피던스의 전압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I의 R 플러스 I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I의 R 플러스 JX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이제 ER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I에 의해서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I죠. 이 마이너스 I에다가 R 플러스 JX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I의 마이너스 I 전류에 의한 R에 의한 전압 강화, 이게 마이너스 R. 그다음 거기서 90도 앞서서 어떻게 돼요? XL. 그래서 마이너스 I의 XL.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이너스 IR, 그다음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전 IZ가 되겠죠. 왜? 이게 IX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결국은 ES하고 ER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 요것은 이제 페런티 현상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런티 현상은, 자, 요 ER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전압 강화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페런티 현상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으니까 이 송전단 전압 있고, 그 다음에 페런티 현상에서 어떻게 돼요? ER-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R-라고 하는 상승된 수전단 전압이 있죠. 이 상승된 수전단 전압에서 이제 전압 강화를 반영해서 송전단 전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페런티 현상이 발생됐으니까 당연히 이 충전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이 충전 전류는 ER이든 ER-든 ES보다 앞선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앞선 전류에 의해서 IC의 R, 그 다음 90도 빨아서 IC의 XL,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ER-에서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ES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ES를 기준으로 해서
ER 다시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ER 다시를 남겨두고 IC의 R, IC XL을 넘겨주면 ES 마이너스 IC의 R 플러스 IC X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결국 이것도 아까처럼 마이너스 IC를 빼주면 R 플러스 XL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ES에서 마이너스 IC다. 그럼 IC 방향의 반대. 이게 마이너스 IC죠. 마이너스 IC에 어떻게 돼? R에 의한 마이너스 IC. 저항에 의한 전압가. 그 다음에 90도 앞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 IC의 XL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 방향. 그래서 ES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ER 다시 값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충전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페런티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 들었던 이 벡터들을 이용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이 질문하신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렇게 그렸던 이 벡터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거 잘못된 벡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질문 하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4월 18일 날 보내주셨는데 219페이지의 아래 식에서 한 상당의 충전 용량을 구할 때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는 ES의 제곱에 A의 C의 콘주게이트 절대값을 여기에만 취했는데 책처럼 A에도 콘주게이트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A라고 하는 건 전압비인데 이 전압비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비인데 당연히 위상이 있으니까 위상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전력 원선도를 설명을 할 때 ES의 각도가 있건 뭐 ES의 각도가 없건 또 ES가 마이너스 델타가 됐든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ES가 됐든 무슨 말이냐면 R의 세타 이거의 절대값이나 그다음에 R의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절대값이나 또 마이너스 R의 세타에 대한 절대값이나 또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세타에 의한 절대값이나 다 무엇으로 같다고 했습니까? R로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전압비입니다. 전압비. 이 전압비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크기에 대한 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크기에 대한 비니까 이 크기는 바로 뭐예요? 세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엇으로? 다 R이라고 하는 크기로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전압비니까 크기로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델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A라고 하는 것은 전압비, 그러면 위상과는 관계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C는 절대값을 취해줬겠습니까? 이 C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드미턴스지 않습니까? 어드미턴스라고 하면 여지가 J가 달라붙게 되죠. 이 J가 달라붙게 되면 콘주게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J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지면 이 안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값은 항상 뭘로 나오게 됩니까? 플러스로만 나오죠. 그래서 요 C는 어드미턴스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어드미턴스는 당연히 콘주게이트 들어가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반드시 플러스로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A는 굳이 씌워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페런티 현상과 관련돼서 두 개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열공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계속 질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